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PC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강세 보이고, 또 밸류업 효과까지 겹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16만 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 한미반도체도 10만 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지수가 좀 제법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이외에 금융주, 자동차주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료들 정리해 보면 일단 해외 증시에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이런 점은 우리 증시는 일단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플러스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근데 이제 미국에선 반도체주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반도체주 작년도 4분기 이후,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서든 작년 4분기부터 비교하든 우리나라가 미국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종목들까지 달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는 별로 못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말에 워낙 다양한 반도체주들이 미증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좀 따라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HBM, AI 반도체 이외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많았거든요. 뭐 초반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 지수는 초반 이후에 거의 뭐 박스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아침에 개장 이후에 10시 반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났어요. 예, 막판에 이제 거의 마감 직전에 다시 상승 종목 수를 다시 늘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면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버텼는데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좀 돈이 없을 때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1.37% 올랐는데 소형 업종 지수는 0.39%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 하루였다. 이 정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뉴스들 또 증시에 영향을 준 뉴스들을 살펴놓고 보면 우선 최근에 미국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증시 5,4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다. 기업들의 실적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취지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버블론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고금리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정도면 금리 내려가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AI는 이제 초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추가 상승을 또 주장하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부진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사실 뭐 갖다 붙이면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오늘 특히 엔터주들이 빠졌잖아요. 예, 블랙핑크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뭐 YG 엔터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과 다를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오늘은 그냥 시소 게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 플러스 반도체가 한쪽에 시소를 타고 제약이라든가 뭐 엔터주라든가 뭐 통신 장비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은 이제 반대쪽 시소 덩어리로 넘어가서 제가 이게 4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근데 그 2개가 뭐가 될지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다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16만 6천 원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최근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GST가 25% 이수페타 지수도 급등을 했죠. 제가 GST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이거 발음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좀 지적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종목이 좀 움직임이 특이해 보여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가스통이라고 제가 일부러 좀 기억하시라고 가스통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것도 AI 관련된 서버 관련된 냉각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씩
HBM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으로 갔다가 또 AI 관련된 종목을 찾아서 움직였다가 이외의 종목군들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뭐 AI 반도체 이외의 종목군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해서 KB금융, 예, 이런 어떤 금융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더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은 반도체 플러스 밸류업이 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도 6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매도를 줄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가지고는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관은 최소 200억 원 안쪽에 매도라도 좀 해주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워낙 세게 던지기 때문에 매도 완화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제 매도는 완화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하루 사이에 매도가 진정된 경우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를 좀 늘리는 흐름이 나올지 기관은 코스닥 팔아서 코스피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수급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하죠. 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선주 포함해서 한 5천억 원 정도 가까이를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했고요. 한미 반도체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적으로 전체 매수의 한 85%는 반도체에 집중을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밸류업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이거 뭐 밸류업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유의 어떤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오늘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 주들을 매수를 했고 엔터주 좀 팔고 2차 전지 선별적으로 좀 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고 이게 이제 2차 전지로 매수를 하는 건지 최근에 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등등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목표, 2차 전지가 목표인지 개별 종목이 목표인지는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2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 외에는 뭐 제약주, 반도체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면 파월의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금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변화가 영향을 줄지 좀 체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장주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4% 밑으로 내려가면 중성주들 상승하는 종목 수가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또 금리가 올라가서 PC에서 시작됐던 어떤 랠리를 한 단계 일단 마무리를 할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빅7 종목군들이 좀 Y가 됐거든요. 동시에 다 올라가는 건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빅테크가 일제히 다 올라가는 장세는 미국도 쉽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러셀 2000이 됐든 금융주가 됐든 이제 어떤 그 외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증시는 이제 반도체 플러스 밸류업 이 두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는데 뭐 계속 주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이제 또 한두 개 정도가 또 순환으로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뭐 3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틀 올라가고 하루는 다른 종목 이렇게 이제 섞이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종목이 이제 보조 주도주가 되는지 다음에 오늘 특징은 뭐 반도체 금융 정도 이외에도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전체가 다 올라간 거는 이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하나인데 코스피가 지난달에 5.8%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5% 이상 올라간 거 2010년 이후에 찾아보니까 총 19번, 이번까지 포함하면 이제 20번인데 다음 달에 올라갔던 경우가 13번, 그다음에 하락한 경우가 6번입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68% 정도 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6%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달이 강하면 2월까지는 또 강한 그런 패턴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3, 4월에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최근 10년 동안 10번 중에서 8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뭐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 이제 관건은 저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코스닥을 좀 풀어줘야 종목이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오늘 일단 매도 진정을 했는데 그게 더 풀어질지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향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좀 뭐 쓴소리 비슷하게 하며 최근에 재방송을
이 동영상을 그대로 따가지고 제 목소리만 제 목소리가 아니고 본인 목소리 따서 하는 방송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거 제가 일부러 뒤져서 알아본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저 유튜브 측에서 저한테 그걸 보냈더라고요. 제 거 이제 침해됐다고.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그냥 본인이 이런 거 만들고 하셔야지 이거를 제 거를 갖다가 이 여기서 제 목소리 빼고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방송하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제 방송 제가 알기로 증권사에 계신 분들 방송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제가 마치 남의 거 보고 베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하시는 건 몰라도 아예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거는 조금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